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상현이라고 합니다. 책 읽는 인간 호모포커스라는 책을 쓰게 돼서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거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살짝 긴장해서 말이 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건 또 양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지역은 저 전주에 지금 있어요. 이제 앞으로 내년에 좀 서울에 또 올라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또 준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아직 당분간은 전주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는, 이제 PPT를 보면서 조금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1살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성장을 했다고 느끼는데, 제 이제 소개를 할 때, 독서가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PPT 화면으로 이제 21살의 모습이라고 적어서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제 이전까지는 책을 정말 한 권도 읽지 않던 사람이 있어요. 독서량이 정말 0권이었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 뭐 이런 숙제들 있잖아요. 뭐 독서 감상문 이런 거. 그런 것도 그냥 책을 안 읽고 그냥 뭐 인터넷 이렇게 좀 해가지고 정리해서 뭐 하는 수준이었고, 이제 부모님이 책 좀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냥 뭐 못 들은 척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21살에 군대를 가게 되면서 책을 읽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를 하기 전에 제 모습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냥 뭐 모든 것이 평범했던 것 같아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전혀 아니었고, 물론 고등학교 때 뭐 야자 이렇게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는 했는데,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대학도 그냥 평범하게 갔던 것 같고, 뭐 집안도 그냥 평범했던 것 같고, 뭐 인간관계 뭐 이런 것도 정말 그냥 평범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서도 이제 오로지 그냥 취업만이 살 길이라고 이렇게 굳게 믿는 청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하는 이제 고민 중에 뭐 취업도 있지만 이제 미래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정말 평범한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돈 걱정 이런 것들 많이 했었고, 네, 그냥 딱 그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일하는 일들이 세상에 그냥 전부라고 믿었던, 그냥 정말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9살인데, 지금은 이제 독서량은 뭐 이게 1000권 정도가 됐고, 그리고 이제 독서 못지않게 글쓰기라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좀 세상을 좀 넓게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청년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혼자 이렇게 독서를 해서 이렇게 뭐 성장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제 책을 권하는 독서 전도사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저 종교는 아직 없고 근데 그냥 적당한 말이 이런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독서를 해서 좀 어떻게 좀 변화를 했는지 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뭐 그렇게 제가 큰 뭐 대단한 업적을 뭐 이런 거 한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좀 성장을 했다라는 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못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근데 좀 공부를 잘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다양한 분야 읽으면서 이제 공부법, 그리고 이제 학습법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잘못된 공부 방법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게 제대로 된 노력도 아니었고, 그래서 성적도 많이 안 나왔다는 거를 그때 딱 알게 됐어요. 그냥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게 막 착각에 불과했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법을 공부를 하면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되는 학생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거에 먼저 내 공부법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해보자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니까 공부가 이제 재밌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성적도 이제 꾸준히 오르게 돼서 졸업을 할 때는 이제 보니까 이제 수석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부 공부만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관심이 생기면서 이제 뭐 창업에도 관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뭐 창업 경진대회 이제 나가게 되면서 뭐 입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깊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대학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학부생으로서 이제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과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런 활동들도 있어서 이제
우수 논문상 이런 것도 받게 된 것 같고, 다독상도 저는 이제 이런 상이 대학교에도 있는 줄은 몰랐는데 책을 이제 많이 도서관에서 대출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독상도 수여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 이제 상장도 받게 되면서 뭐 이제 돈 걱정도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대학 다닐 때 얘기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뭐 장학금도 이제 받게 되고 또 이제 뭐 네, 그렇게 좀 성장을 하게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 같은 것도 많이 바뀌게 됐거든요. 원래 저는 여기도 써 있지만 내성적이고 그냥 소심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뭐 이렇게 막 말을 잘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물론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교해 보면 정말 지금 잘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표 같은 거 있으면은 뭐 한국 특히 이제 한국 학생들이 이제 맨날 앉아서 이만 이렇게 공부하니까 발표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발표를 좀 두려워하는 좀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즐기는 사람으로 좀 바뀌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예전에는 좀 피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이제 좀 즐겁게 대화할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성과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MBTI가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I 성향에서 이제 E로 변화를 하게 됐더라고요. 제가 MBTI도 대학교에서 한 2번 정도 검사를 했었는데 이게 네, 2번 이게 제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2번 검사할 때 그 텀이 있었는데 그때 독서를 좀 많이 집중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격도 변하게 되는 이런 성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투자 지식이 전무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안정적인 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적어봤는데 예전에는 뭐 사실 그냥 평범한 생활이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투자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살짝 이제 유행처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자본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학교에서 뭐 이론같이 좀 배우는 거는 있지만 그렇게 뭐 실전적으로 뭔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은 정말 전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독서를 하게 되고, 이제 정말 뭐 유행을 따라서 하는 투자, 뭐 위험한 투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나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제 안전한 투자 쪽으로, 하지만 확실한 수익률이 있는 뭐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투자 이야기는 좀 조심스러워서 뭐 구체적으로 뭘 했다 이런 거는 좀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아무튼 네, 이런 변화가 네,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과거에 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엄청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과대학 출신인데 뭐 글쓰기도 사실 제대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완전 그냥 뭐 이과, 문과 이렇게 나눠서 이과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수학하고 뭐 과학 이런 것만 좋아하고. 근데 이제 독서를 하면서 글쓰기도 많이 배우고 찾아가면서 많이 배우고 혼자 연습도 많이 하고 공부도 하게 되니까 네, 이런 책도 네, 책임감 너무 부커스라는 책도 네,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소개하면 제가 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저는 독서라고 네, 당연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뭐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정말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뭐 한국에서 이렇게 뭐 자수성가한 사람들,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는 정말 큰 부분이 독서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저도 이렇게 독서 활동에 네, 집중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제 주변 사람들, 뭐 가족들부터 해서 친구들, 그 당시에 이제 만나던 뭐 선후배들부터 해서 그런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제 고민들이 사실 좀 비슷하더라고요. 뭐 부모와의 관계나 뭐 인간관계, 뭐 돈 문제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더 근본적이면서 이제 좀 포괄적인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대부분의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뭐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책에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독서를 뭐 책 한 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독서 습관을 정말 즐겁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데 결론에 이르게 돼서 이런 이야기를 또 제 책에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은 진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취업을 해서 직장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돈 관련해서 있고, 뭐 인간관계, 뭐 가족, 뭐 연애, 뭐 이제 육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이런 정말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누군가 이전에 겪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인류의 최초의 고민이 아닌 것 아니잖아요, 사실. 뭐 지금 뭐 일론 머스크처럼 뭐 달에 가겠다, 뭐 그런 건 이제 정말 인류 최초의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 저같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누군가 이전에 겪었던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해결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저는 독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론에 좀 이르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겪는 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독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유튜브도 있고 뭐 블로그에 글도 있고, 아니면 뭐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뭐 조언을 듣고 해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독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똑똑하신 분들, 좀 이렇게 세계적인 연구자의 말을 조금 이렇게 이용을 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메리언 울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인지신경학자이면서 이제 이끼 뇌의 이제 세계적인 연구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끼 뇌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인간인의 뇌가 어떻게 이 문자와 그리고 이제 독서라는 활동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 메리온 울프가 뭐라고 했냐면, 독서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10년 동안 독서하는 뇌를 연구를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라고 해요. 이 10년간, 그러니까 인류 역사 거의 뭐 6천 년의 역사를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책 읽는 뇌라는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여기 참고도서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리고 이제 메리언 울프가 최근에는 이제 다시 책으로라는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두 권의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학술적으로 쓴 책이라 좀 읽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정말 부자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투자에 대해서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또 사업에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세계적으로 정말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인데,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독서다. 그리고 결코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남겼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제 거의 뭐 90대, 뭐 지금 90대신가? 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나이대가 아마 제가 50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정말 어렸을 때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아마 매일 5시간 이상을 독서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90대 이신 걸로 이제 80대인가 90대인가? 네, 그런데 그렇게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가장 짧은 시간에 위대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독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독서라는 거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의 중요성은 많이 이제 또 알고 있는데, 독서를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굉장히 어려웠고 21살 이전까지는 책을 정말 읽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독서를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읽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군대에서 이제 훈련 받고 이제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이제 신병 때는 이제 또 책을 또 못 읽게 하는 당시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예전보다 다르겠지만 근데 그때 그냥 짬내서 책을 읽으려고 하고 뭐 이따가 막 졸기도 하고 그리고 휴가 같은 데 나가면 막 도서관을 막 가기도 했거든요. 독서가 중요하다는 건 머릿속에 좀 이렇게 있어서. 근데 이제 많이 어려웠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냥 모르고 이렇게 지나갔지만 이제 좀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읽다 보니까 독서가 어려운 이유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21세기에 독서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생활이에요. 근데 디지털 생활이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 삶에 너무 이제 들어와는 와서 이제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인지를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디지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생긴 거는 물론 이건 사실인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런 세상이 더 올 거고, 근데 이제 부작용도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있고, 뭐 우울증과도 연관이 있고, 뭐 중독은 뭐 옛날부터 많이 알고 있었고, 근데 뭐 중독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인터넷 중독도 있고, 뭐 쇼핑 중독, 뭐 SNS 중독, 게임 중독,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이야기할 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디지털 생활의 문제점들이 아직 전문가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참고도서도 아래에 또 세 개를 적어놨는데, 일단은 그 세 번째 인스타브레인이라는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 책도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안드레스 한센이고 정신과 전문의인데,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 디지털 문제에 대해서 밝혀지기는 많이 있지만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많이 없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또 기술 발전 속도는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심각하고 좀 위험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노모포비아라는 책도 있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책도 있고 디지털 중독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 크게 그냥 좀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이제 세 권의 책을 또 참고도서로 그냥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뭐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생활의 이제 문제점은 이제 핵심만 딱 이야기를 해봐라. 그럼 이제 집중력이에요. 이제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활동들에 비해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디지털 생활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능력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제 뭐 알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디지털 생활을 좀 분석을 해보면서 그리고 이 디지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를 공부를 해서 좀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독서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 책에 담았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좀 핵심적인 것만 하면은 이제 독서가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어려운 활동인 거는 맞습니다. 다른 활동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무조건 어렵다. 나는 뭐 이제 뇌가 굳어서 이제 읽을 수 없는 뭐 그런 사람이 되었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읽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도 무의식에 좀 남아있는 것 같고 뭐 끝까지 읽어야 된다. 책 한 권 이렇게 샀으면 끝까지 읽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고정관념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좀 인지를 하고 좀 편하게 좀 더 재밌게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독서 습관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요. 사실 제가 독서 모임도 운영을 해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뭐 서울에서도 여러 가지 독서 모임이 있는데 많이 참여를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좀 가르쳐 보는 경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라는 과목을 가르쳤는데 독서라는 이야기를 항상 같이 해줬어요. 뭐 자기계발 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이제 공부도 이제 독서랑 좀 연장선에서 그냥 공부는 무조건 어려운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독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리고 잘못된 고정관념 이야기 해주면서 그렇게 많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했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거의 뭐 그때 중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거의 100% 성적이 다 올랐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도 거의 뭐 한 80%? 7, 80%가 성적이 올랐던 것 같아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서에도 마찬가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멘트를 적어봤는데요. 먼저 자신의 독서 습관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독서 활동을 권하자. 이게 제가 이제 좀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월요일인데 이렇게 8시에 이렇게 모였다는 거는 아무래도 독서에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을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이제 좀 책 읽기가 힘들어서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책을 읽으면서 아니면 다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자신이 먼저 독서 습관을 제대로 잘 가진 뒤에 주변 사람들에게 독서 활동을 또 권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책을 읽을 때 본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권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정말 억지스럽게 그렇게 하면 이제 싸움만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강요 같은 것도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친근하게 좀 쉽게 생각하면서 독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독서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또 세모람 네, 채널에 이렇게 메시지를 또 드리고 싶어서 네, 당신의 독서를 응원합니다 라는 멘트를 네, 적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좋은 방송 예, 출연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영광이었고 처음에 좀 긴장하긴 했는데 이렇게 막 좀 이야기하고 질문해 주시니까 좀 긴장 많이 풀리고 네, 다음 또 이제 방송 계획 잡히면은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자신감도 네,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보다 정말 좋은 질문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너무 진짜 기뻤어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막 또 이렇게 물론 이제 비대면이긴 하지만 좋은 질문들을 이렇게 주고 나눠보면서 저도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독서 열정 있으신 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